좋아요, 구독.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재건주와 관련해서 외교 세일즈의 성과 어떻게 나타날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폴란드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히면서 재건 협력 MOU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이제 가셨잖아요. 사실 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다가 폴란드를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어요. 네. 폴란드하고는 저희가 세 가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뭐 MOU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양해각서잖아요. 사실 네. 이걸 같이 해보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 폴란드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한국 폴란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걸 체결을 했어요. 세 건을 체결을 예,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재건 협력이 이제 제일 큰 게 되겠고 이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같은 경우는 사실 폴란드 우리나라가 뭐가 강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를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것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폴란드 무역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것들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이번에 체결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또 국토를 어떻게 다시 이제 잘 만들 것인지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별로 그렇지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네. 교역 상대로서는 서로 간에 한 2위 정도 되는 국가이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영토 문제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불편한 사이일 것 같네요. 네, 불편한 사이인데 이번에 그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전격적으로 무기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폴란드 자체가 벨라루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는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자동차가 진출을 해서 이미 폴란드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미 80년대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 MOU를 체결한 것은 폴란드가 이번에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랑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폴란드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산이 네. 엄청나게 이제 강화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가면서 그러면 우리도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자. 네. 뭐 이런 MOU가 되겠죠. 그럼 이 재건 사업의 규모가 조금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어느 정도 규모로 좀 합산이 되고 있나요? 정부 간 사업은 뭐 200억 달러, 네. 민간 추진 사업은 320억 달러, 전체 520억 달러로 그러라는데요. 이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요?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추정치보다 더 나올 수도 덜 더 나올 나올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건가요?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 폴란드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우리가 2022년 2월 24일 날이 아마 그 전쟁 발발일 텐데 이게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다. 뭐 한 달이면 끝날 거였는데 벌써 지금 초반에는 빨리 끝날 수 있을 지금 벌써 거다라는 1년 6개월이 전망이었는데. 흘렀어요. 1년 6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네. 명분이 없어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규모는 지금 재건 규모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겠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20억 달러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정부 간 사업이나 민간 추진 사업인데 과연 민간 추진 사업 규모가 저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 좀 의문사항이고요. 네. 정부 간 사업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신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죠. 네, 만약에 방문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정부 간 사업이나 민간 추진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의 경우에 사실 우크라이나 측의 초청으로 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G8 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네. 경제적인 실리 측면에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일단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모든 전 세계 국가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 한반도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데가 대만이나 우리나라거든요. 네. 대만은 중국이 그 양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을 때도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서방 국가들이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실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지금 현재 비전쟁 살상무기 같은 거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살상무기를 지원해달라 하는데 우리는 네.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네.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 인도적인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무슨 전쟁 참여 아니냐, 선전포고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보다는요, 저는 실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이라크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되돌려 봐야겠죠. 예. 이라크 이라크 재건 사업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참가를 했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네. 제가 다음 순서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미국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도 부산에도 입항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발표난 거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죠. 의아할 네. 수도 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미국에서는 네. 뭐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 평화협정도 여기서 회담을 했고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에서 네. 이제 한미일 정상이 이렇게 세 나라 정상만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뭐 네. G7 이런 회의 때도 3분 만났는데 뭐 네. 이러고 막 상당히 비난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세 나라만 모여서 또 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 회담을 세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의미 네. 있는 장소에서 아주 회의를 한다. 근데 여기 뭐 의제가 무슨 아시아 태평양 현재 평화, 뭐 네. 가치, 뭐 연대, 그다음에 북핵 확장 문제. 근데 그거보다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냐. 네. 앞으로 반도체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죠. 이 세 나라의 그 공급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의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서 경제적으로 좀 받아오고 또 미국도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상응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네. 정상회의예요.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회의입니다. 서로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마 미국, 일본의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또 모멘텀이 하나 던져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사실은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또 경제 실리적인 측면 각각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꼭 짚어보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급등락을 많이 반복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도 살펴보면 주가가 또 뛰었다가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이 재건주와 관련해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 볼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에는 현혹되지 말으셔야 되겠다.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뉴스에는 사실은 좀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거의 대부분 다 MOU 수준이에요. 네. MOU는 우리가 같이 그냥 협력을 해보자라는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죠.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건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 아까 앞서 코너에서도 바이오 네. 많이 얘기하셨는데 바이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재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이라는 게 이미 파괴된 걸 또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파괴돼서 새로 치운 걸 만들 때는요. 과거에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것도 다시 설계해서 네. 하기 때문에 완전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이라크 복구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라크의 아르빌에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쿠르드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에서 참여를 했지만 사실 그 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 복구, 전후 복구에는 거의 저희가 참여해서 성과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성과가 없었을까요?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네. 쿠르드 지역하고
이라크하고는 분쟁이 있죠. 당연히 쿠르드는 그래서 자치령입니다. 네. 쿠르드족이 이란과 이라크와 지금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네. 터키 3국에 같이 살고 있어요. 늘 독립을 하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쿠르드족을 거의 테러범으로 봅니다. 막 그래서 막 국경을 넘어가서 막 공격을 해도 네. 그 서로 상대 나라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라크 재건 사업을 가만히 보시면 네. 그 SK인가에서 그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도 이라크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네. 실패했고,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는 한화가 한번 그 완전 건설 사업에 들어갔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 요즘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실익을 본 게 없는데, 전쟁과 같은 경우에서 재건 사업에는요, 일단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가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리를 그동안 많이 도와줬어. 그걸 봐야죠. 그 당연히 들어가야 이게 되겠죠. 적인지 악운인지 그렇죠. 판단해야 되거든요.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나라가 돈을 대주는 거지? 누가 돈을 대는 거지?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우크라이나 정부겠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돈을 누가 대주냐에 따라서 그 우선권이 정해지겠죠. 근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거기에 뭐 물자도 안 보내고 참여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해준다면, 만약 전쟁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과연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해줄까요? 그러지 만약에 않을 것 우리나라가 같아요. 폴란드 기업하고 네. 협력을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기업은 배제시켜라. 일단 협력 꼭 해야 되냐라고 예, 말할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재건 사업 비용을 누가 대주느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전쟁 비용을 뭐 4년간 7조를 더 대준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건 확실한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 돈도 지원해줬으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전쟁이란 게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도 우리가 이미 봤어요. 네. 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 MOU도 지난 5월 달에 원희룡 장관이 가서 이미 여러 가지 맺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도 우크라이나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MOU가 했다고 당장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MOU가 강제성이 있는 이런 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MOU 맺었다가 그냥 그만하시죠. 그럼 끝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하고 있다는데, 지금 기업이나 주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니 뭐 재건 협의회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재건 포럼을 만들고 한들 그거는 결국 정부간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 이전 정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것들을 잘하시니까 참여해 네.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권유도 좀 해드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게 나올 때는요, 반드시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여기 방송 오늘 처음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것은 4월 달에 코트라에서 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척 발언은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1위가 중국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체 수입량의 15%가 중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중국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가겠어요? 중국에서 절대 수입 안 하겠죠. 낙동강 오래알 되겠죠. 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애매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네. 뭐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중립적 발언을 하는 게 다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 자체는 사실 크잖아요, 평론가님. 그렇죠. 그런 만큼 기대감도 굉장히 클 텐데 실제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쟁에 들어가면 네. 뭐 중장비, 건설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입한 게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네. 분야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인프라나 스마트 네. 시티 건설 사업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잖아요. 통신하면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아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군들 중에서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주도 가장 많이 빛을 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건설주는 악재들이 또 있죠. 최근에 뭐 부실 시공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순살 자이도 네. 있고 뭐 흐르지오 이런 오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주택 경기도 부진하면서 건설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어떤 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주는 무조건 지금은 좀 쉬었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요? 왜냐하면 네. 건설 회사들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건설 회사들은 대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실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날 경우 우리가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회사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죠. 네. 부실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안 부르겠죠. 그래서 대우 각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건설주들은 지금 지난번에도 그 오세훈 시장도 뭐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비 오는 날 막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이런 네. 것 때문에 부실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건설 경기 안 좋고 주택 경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주들은 지금 여름 휴가들 가시잖아요. 건설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휴가를 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